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동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왕의 크로켓 경기장. 정원 입구에는 커다란 장미나무에 하얀 장미가 눈이 부실 정도로 어우러져 피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3명의 정원사가 그 하얀 장미를 부지런히 붉은 페인트로 칠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다시 호기심이 일어난 앨리스가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 봐, 다섯! 페인트를 나한테 튀기면 어떡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다섯이라고 불린 정원사가 볼이 부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7이 내 발꿈치를 쳤단 말이야. 그러자 그보다 아래 있던 7이라는 정원사가 그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그래, 좋아, 다섯! 넌 다 좋은데 항상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나빠. 넌 입 닥치고 있는 게 좋아. 다섯이 7을 찍어 누르듯 소리쳤다. 여왕님께서 바로 어제 너 같은 놈은 목을 베어야 마땅하다고 하시는 소리를 들었어? 무엇 때문에? 맨 처음 말한 정원사의 목소리였다. 이거 봐, 둘!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서지 마. 7이 둘에게 말했다. 그래, 그건 이 친구 일이야. 다섯이 나섰다. 내가 말해주지. 요리사에게 양파를 가져다 줘야 하는데 튤립 뿌리를 갖다 줬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들은 7이 들고 있던 페인트솔을 던져버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부당해. 그러나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앨리스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그의 동료들도 그녀를 바라보고는 모두 하나같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괜찮다면 대답해 주겠어요?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왜 장미에다 빨간색을 칠하죠? 5과 7은 대답하지 않고 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둘이 누가 들을세라 소리를 죽여 대답했다. 왜냐하면 아가씨, 여기에는 붉은 장미가 피는 장미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수로 하얀 장미나무를 심었거든요. 만약 여왕님께서 이걸 아시는 날엔 우리는 당장 목이 날아가요. 그래서 들키기 전에 최선을 다해. 바로 이때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살피고 있던 다섯이 소리쳤다. 여왕님이시다! 여왕님이시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세 정원사는 모두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여러 사람들이 저벅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 앨리스는 여왕을 보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맨 처음 나타난 것은 크로켓용 글러브를 손에 든 10명의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정원사들처럼 하나같이 길고 널쩍한 직사각형 같은 모습이었으며 내 귀퉁이에 팔과 다리가 달려 있었다. 그 뒤를 따라 10명의 신하가 나타났다. 병사들처럼 둘씩 짝을 지어 나란히 걷고 있는 그들은 온몸을 다이아몬드 장식으로 꾸미고 있었다. 그들 뒤를 이어 10명의 시동이 나타났다. 귀여운 모습의 그 아이들은 둘씩 손을 마주잡고 즐겁게 뛰고 있었으며 모두들 하트형의 장식을 달고 있었다. 다음에 나타난 것은 초대받은 손님들로 대부분의 왕들이 여왕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다. 바로 하얀 토끼였다. 토끼는 억지로 미소를 지은 채 불안하고 서두르는 기색으로 짓거리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다. 그 뒤를 진홍색 벨벳 쿠션 위에 왕관을 받쳐든
하트나라의 시종 무간이 따랐고 이 긴 행렬의 마지막으로 하트나라의 여왕과 왕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때 앨리스는 잠시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원사들처럼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야 할지 어쩔지 몰라서였다. 그러나 여왕의 행렬을 만났을 때 엎드려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은 없었다. 모두 다 엎드려 버린다면 아무도 행렬을 볼 수가 없잖아. 앨리스는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볼 수 없다면 행차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앨리스는 그대로 선 채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앨리스의 모습을 발견한 행렬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여왕은 엄격한 어조로 물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여왕은 시종 무간에게 물었으나 그는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보 같은 놈! 여왕은 화가 치미는 듯 소리치고는 앨리스에게로 돌아서서 물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여왕 폐하. 앨리스는 공손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야 한나 트럼프의 카드일 뿐이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그리고 이것들은 뭐냐? 여왕이 장미나무 주위에 엎드려 있는 3명의 정원사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왜냐하면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그들의 뒷모습만으로는 그들이 정원사들인지 병사들인지 신하들인지 아니면 그녀의 새 아이들인지조차도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는 자신의 용기에 놀랐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얼굴이 시뻘개진 여왕은 잠시 앨리스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성난 맹수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다. 당장 이것의 목을 베란 말이다. 안 돼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앨리스가 너무도 크고 당당하게 소리치자 여왕은 순간 멈칫했다. 그러자 칼의 손잡이에 손을 얹은 왕이 겁먹은 목소리로 여왕에게 말했다. 너그럽게 봐주시구려. 아직 어린아이지 않아요. 여왕은 화가 치밀었으나 하는 수 없다는 듯 왕으로부터 몸을 돌려 시종 무간에게 명했다. 저것들을 잡아 젖혀라. 시종 무간이 한 발로 매우 조심스럽게 그들을 차례차례 뒤집어 놓았다. 일어나라! 여왕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정원사들은 불에라도 된 듯 벌떡 일어나 여왕, 왕, 신하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꾸벅꾸벅 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만두지 못해? 여왕이 다시 소리쳤다. 내 놈들 때문에 어지러워. 그리고는 장미나무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여기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지? 여왕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정원사 중에 둘이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알만하구나. 그 사이 장미나무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던 여왕이 다시 날카롭게 소리쳤다. 저것들의 목을 베라.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 3명이 그들의 목을 베기 위해서 나섰고 불쌍한 정원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앨리스의 뒤로 몸을 숨겼다. 목을 베게 할 수는 없어. 앨리스는 이렇게 소리치며 정원사들을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화분 속에 숨겨주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한참 그들을 찾던 병사들은 마침내 포기한 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어느새 행렬은 다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병사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여왕이 소리쳐 물었다. 목을 베었느냐?
분부대로 거행했습니다, 여왕 폐하. 병사들이 소리 높여 대답했다. 좋아. 이렇게 대답하고 난 여왕이 다시 물었다. 크로켓을 할 줄 아느냐? 병사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앨리스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아 여왕이 자기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앨리스는 깨달을 수 있었다. 네, 여왕 폐하!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앨리스도 소리쳐 대답했다. 그럼 따라오너라. 여왕의 명령에 앨리스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해하면서 행렬의 틈에 끼어들었다. 날씨가 아주 좋은데. 누군가 그녀에게 머뭇거리며 말을 걸어왔다. 바로 하얀 토끼였다. 토끼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좋구나. 앨리스도 반갑게 대답했다. 공작 부인은 어디 계시니? 쉬, 조용히 해. 하얀 토끼는 소리를 죽여 황급히 말하고는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살피고 나서는 발꿈치를 들고 서서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 무슨 일로? 앨리스가 묻자 토끼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안 됐구나라고 했니?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무슨 일로? 라고 물었어. 공작 부인이 여왕의 뺨을 때렸거든. 토끼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앨리스가 깔깔대며 웃었다. 그만두지 못해? 토끼가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왕이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모두 제자리로. 바로 그때 여왕의 호령이 떨어졌다. 어느덧 경기장에 다다랐던 것이다. 행렬 속에 있던 사람들이 명령에 따라 모두 앞을 다투어 각기 제 위치로 달려가느라고 서로 부딪히고 엉키고 하여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도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두들 제자리를 찾아갔고 즉시 경기가 시작되었다. 앨리스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묘한 크로켓 경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한마디로 끔찍한 크로켓 경기였다. 크로켓 공은 살아있는 고슴도치였고 방망이 역시 살아있는 홍학이었으며 병정들은 몸을 굽혀 손과 발로 땅을 짚고 아치를 만들어야 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방망이인 홍학을 다루는 일이었다. 걸핏하면 도망치는 것을 잡아 겨드랑이에 끼고 길다란 목을 펴 머리로 공인 고슴도치를 칠라치면 머리를 비틀어서 우스꽝스런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통에 앨리스는 번번이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겨우 머리를 되돌려 놓고 보면 이번엔 고슴도치가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고 또 그걸 가까스로 잡아다 치려 하면 아치를 이루고 있던 병사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이 게임이야말로 기묘하기도 하고 정말 힘든 경기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경기장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모든 참가 선수들이 순서도 없이 한꺼번에 나서는 바람에 서로가 고슴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악을 써대고 주먹 다짐을 하고 뒤엉켜 싸우는 일대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이 꼴을 보고 있던 여왕은 화가 나서 악을 써댔다. 저놈의 목을 베라! 저 계집애의 목을 베라! 거의 1분에 한 번꼴로 여왕의 입에서는 끔찍한 명령이 떨어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직은 여왕의 심기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언제 어느 때 무슨 불벼락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앨리스는 으스스해져 몸을 떨었다.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여하튼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목을 베는 걸 끔찍이도 좋아하나 봐. 그렇게 죽여대는데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것들이 많으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앨리스는 도망쳐 나갈 궁리를 했다. 그러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슬그머니 빠져나가기는 좀처럼 쉬울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사방을 살피던 그녀는 공중에 떠 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엔 무엇인지 몰랐던 그녀는 다음 순간 그것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심할 수 있었다. 채셔 고양이구나. 이제 이야기할 상대가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때? 그렇게 재미있어? 바라보니 놀랍게도 말을 하고 있는 고양이의 입만 보일 뿐 나머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고양이의 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개를 끄덕여주며 생각했다. 아직 귀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말해봐야 소용없을 거야. 둘 중에 하나라도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잠시 후 고양이의 얼굴이 모두 나타났다. 앨리스는 이야기 상대가 생긴 게 너무 기뻐서 안고 있던 홍학을 내려놓고 크로켓 경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머리를 드러낸 고양이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 더 이상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다. 저 경기는 순 엉터리야. 앨리스가 못마땅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지독하게 싸우고 있어. 그리고 아무런 규칙도 없나 봐. 만약 있다고 해도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겠어?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로 크로켓 경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거야. 공노릇을 하는 고슴도치는 제멋대로 도망치지. 아치를 만들고 있어야 할 병사들은 걸핏하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지. 방망이인 홍학은 홍학대로 말을 안 듣지. 한마디로 경기는 여왕이 하는 것처럼 엉망진창이야. 여왕은 마음에 드니? 고양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만에. 앨리스는 도리질을 했다. 그 여자는 거의 미친 것 같이. 바로 그때 여왕이 그녀 뒤에 바짝 다가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깨달은 앨리스는 재빨리 말을 바꿔 계속했다. 이기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경기도 할 만한 거지. 이야기를 듣고 난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곁을 지나갔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왕이 다가오며 묻다가 공중에 떠 있는 고양이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했다. 소개해 드리겠어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친구 채셔 고양이에요. 생긴 게 영 마음에 안 드는구나. 왕이 고양이를 희끗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원한다면 내 손에 키스해도 좋아. 그럴 생각 없소. 고양이는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다. 건방지게 굴지 마.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왕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지 마. 왕은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의 뒤로 슬금슬금 몸을 숨겼다. 고양이에게도 왕을 바라볼 자유가 있대요. 앨리스가 나섰다. 어느 책에서인지는 잊었지만 읽은 기억이 나요. 어쨌든 기분 나빠. 치워버려야 해. 왕은 단호하게 말하고 마침 다시 다가오는 여왕을 불렀다. 여보, 저 건방진 고양이를 치워주었으면 좋겠소. 여왕의 해결 방법은 들으나 마나였다. 당장 목을 베! 여왕은 주위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누구에게라고 할 것도 없이 명령을 내렸다. 내가 망나니를 직접 데려오지. 왕이 신이 나서 말하고는 달려갔다. 앨리스는 차라리 흥분에 들뜬 여왕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기장으로 돌아가 게임을 구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게임에서 실수했다는 이유로 여왕의 명령에 의해
선수 중에 3명이나 처형을 당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보기 싫었던 것이다. 그녀가 경기장에 들어가 보니 마침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엉겨붙어 싸우고 있었다. 치기에 안성맞춤인 기회였다.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치려했을 때는 방망이인 홍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두리번거린 후에야 경기장 건너편 나무 위로 날아가는 홍학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가 겨우 홍학을 잡아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싸움은 끝나 고슴도치들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후였다. 하는 수 없지 뭐. 앨리스는 한숨을 내쉬면서도 자신을 달랬다. 어차피 병사들도 없는데. 하는 수 없이 앨리스는 잡아온 홍학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겨드랑이에 바짝 껴안고는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친구에게로 돌아갔다.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듯 그녀에게 악을 써대기 시작했다. 그녀가 오기 전에 서로 한동안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는데 모두 흥분해서 한꺼번에 떠들어대는 바람에 제대로 알아듣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망나니 병사가 떠드는 내용은 이러했다. 고양이가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으니 자기는 목을 벨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그의 생전에 처음 당하는 일이라면서 모든 책임이 앨리스에게 있다는 듯 악을 써대고 있었다. 그러나 왕의 주장은 달랐다. 세상에 머리가 붙어 있는 생물은 어느 것이나 목을 벨 수 있는데 무슨 억지 소리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여왕이 소리치는 내용은 더욱 끔찍했다. 당장 고양이의 목을 베지 않으면 주위의 모든 자들의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여왕의 이 마지막 호통으로 인해 주인은 무덤 속처럼 무거운 침묵과 불안이 감돌았다. 앨리스로서도 무엇라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다. 저 고양이는 공작 부인의 것이니까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 계집은 감옥에 있어. 이렇게 소리친 여왕이 망나니에게 명령을 내렸다. 당장 가서 끌고 와. 명을 받은 망나니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망나니가 멀어지자 고양이의 머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공작 부인을 끌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있었다. 그러자 당황한 왕과 망나니가 고양이의 머리를 찾으러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 일행은 다시 그 기묘한 크로켓 경기를 계속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돌아가 버렸다.